네, 우리가 트레이딩할 때 1차적으로 차트의 봉의 움직임을 확인하고요. 2차적으로 이 봉의 움직임을 분석해주는 기술적 지표 등을 활용해서 진입점과 종료점을 찾아서 진입 종료를 통한 트레이딩을 이어가곤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저는 RSI 지표를 추가해 놓고 과매도 구간에서 롱을 진입하여서 과매수 구간에서 롱을 종료함으로써 약 5.72%의 차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RSI 지표를 참조할 때 지금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같이 고려해서 진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학습하고 나면요, 우리는 이더리움 차트에서 이더리움의 RSI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노란색 선의 비트코인 RSI 선까지 같이 가져와서 이 두 개를 모두 고려하여 진입점과 종료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이자 핵심 주제는 다른 차트를 추종하는 전략, 내가 현재 차트를 보면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다른 차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전략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파이네이터를 눌러준 다음에 열기를 누른 후에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눌러서 전략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성된 전략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여기 스트래터지를 제외한 밑에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해준 다음에 여기 제목 부분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이렇게 다른 차트 추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래터지를 쓴다는 거는 진입을 하고 그리고 종료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RSI를 한번 만들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RSI는 변수에다가요, 는을 쓴 다음에 th.rsi 펑션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14개 봉으로 RSI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SI를 한번 그려볼 건데 플롯 펑션을 쓰면 됩니다. 플롯 펑션으로 RSI를 써주고 색깔을 제가 오렌지 색깔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컬러.점 오렌지를 넣어주면은 오렌지색으로 RSI가 선이 그려지고요. 여기 오버레이가 있는데 오버레이는 false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창과 분리돼서 지표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오버레이 false를 해줘야 우리가 이 차트가 깨지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차트에 넣기를 누르겠습니다. 차트에 넣으면은 이렇게 RSI가 잘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RSI의 과매수와 과매도의 기준이 되는 H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H라인 펑션으로 수평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이라는 곳에 수평선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H라인으로 70이라는 선을 수평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역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밑에는 30선 그리고 위에는 70선이 이렇게 점선 형태로 수평선으로 만들어진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저는 RSI를 구해서 종가 기준 14개 봉으로 RSI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RSI를 그리고 과매도 선인 30선과 과매수 선인 70선을 이렇게 점선 형태로 그려준 거죠. 자, 지금은 오로지 제가 보고 있는 이 리플 차트 있죠? 리플 차트의 RSI를 그린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리플 차트의 RSI를 구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차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죠. 리플 차트를 보면서도 비트코인 차트의 RSI를 같이 참고해서 추종하고 싶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변수를 RSI 언더바 BTC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 우리가 리퀘스트를 쓴 다음에 점을 하면은 security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security 기능이 다른 차트의 데이터를 끌어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우리가 따옴표를 넣고요. 따옴표라는 건 문자열이죠. 문자열로 우리가 거래소를 먼저 명시합니다. 자, 저는 바이낸스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다 라고 이렇게 거래소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땡땡이라는 구분자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 안에 어떤 코인을 가져올지, 어떤 심볼의 데이터를 가져올지를 내가 명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선물 BTCUSDT.P를 하면은 바이낸스 비트코인 테더 선물 데이터 차트가 있죠. 요 이름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BTCUSDT.P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BTCUSDT.P 이렇게 적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소를 앞에 쓰고 구분자인 땡땡을 넣어주고 그 뒤에 심볼 이름을 넣어주면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선물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그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컴마를 하고요. 두 번째는 timeframe
period를 넣어줍니다. 자, 이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의 타임프레임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내가 꼭 채울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쓸만한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컴마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요청할 데이터인 RSI를 넣어주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여기에 거래소와 심볼명을 넣은 후에 timeframe.period 채워주고 내가 요청할 데이터 소스를 적어주면은 여기는 RSI죠.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선물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의 시간인 1시간봉 기준으로 RSI를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가서 플롯으로 RSI 언더바 BTC를 그려보고요. 컬러를 좀 바꾸겠습니다. 컬러.점 퍼플로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하면요. 자, 그럼 이렇게 보라색 선이 잘 그려지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죠. 이 주황색 선은 여기 있는 선이죠. 내가 구한 이 차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리플 차트의 RSI가 주황색 선으로 그려진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보라색 선은 비트코인 차트를 요청해서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차트를 요청해서 RSI를 그려서 보라색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입 조건을 만들 겁니다. 자, 진입 조건을 만들 때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의 RSI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차트의 RSI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진입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다른 차트의 데이터만 보고 진입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굳이 왜 내가 보고 있는 차트 말고 다른 차트를 참고하냐?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이비트 있죠. 나는 바이비트 거래소를 쓰고 있어요. 혹은 비트겟 거래소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바이비트 비트겟 거래소를 쓰면서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의 신호만 보고 진입 종료를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차트의 신호만 보고 진입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 우리가 현재 차트뿐만 아니라 다른 차트의 신호를 둘 다 보는 유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현재 차트를 위한 조건인 is long이라는 조건을 만들고요. is lo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SI가 30보다 작을 때라는 식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에는 RSI가 30보다 작으면은 진입하겠다라는 조건을 넣어 놓고요. 자, 다른 차트를 위한 거죠. 그래서 is long 해서 이거를 제가 to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인데 is long to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쓸 거예요. RSI가 30보다 작다라는 이 식을 그대로 쓰면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request. security 펑션을 여전히 써주고요. 여기다가 바이낸스 btcusdt.p를 쓰면서 그리고 timeframe.period 명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s long이라는 걸 똑같이 써줍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RSI가 30보다 작다라는 is long을 여기에 넣어주면요. 자동으로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선물도 이 is long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is long 2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아까랑 사용법이 다를 게 없습니다. 아까도 RSI라는 식이 있고 그 RSI를 식을 어디로 요청했나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선물로 요청한 것처럼 이번엔 똑같습니다. is long이라는 이 계산식, 비교하는 식이죠. 이 비교식을 우리가 비트코인 선물 바이낸스에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해서 is long 2에 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만약에 if is long과 그리고 is long 2를 모두 만족했을 때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and를 넣어서 둘 다 만족을 의미하는 그리고를 넣어줍니다. 그럼 말 그대로 is long과 is long 2를 모두 만족했을 때 저는 strategy.entry로 long을 명시하고요. 그리고 여기다 strategy.long이라고 써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입이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long을 진입하는 조건은 모두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long을 종료하는 조건을 만들 겁니다. 자, 이 위에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is long close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원 차트, 현재 차트의 RSI가 70보다 크면은 종료하게 만들 거고 is long close 2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청할 겁니다. request.security 펑션으로 바이낸스의 btcusdt.p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timeframe.period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is long close라는 변수를 넣어줍니다. 자, 아까랑 사용법이 완전히 똑같죠. 여기 있는 식이 있고 RSI가 70보다라는 이 식을 그대로 여기에 똑같이 넣어주면서 요청하는 심볼을 넣어주니까 우리가 바이낸스 비트코인 기준으로 롱 클로즈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아래로 내려와서 아까랑 똑같이 이번엔 is long close 그리고 is long close 2가 동시에 만족했을 때 strategy.close로 long을 종료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 한번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진입과 종료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그럼 이게 잘 된 것이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RSI가 30이 아래로 내려간 구간, 여기죠. 이봉에서 지금 30이 둘 다 이 차트, 현재 차트의 RSI와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의 RSI가 모두 30을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입하라고 했고요. 이때 진입한다고 판단하면은 다음 봉 시가에 진입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 스크립트의 작동 특성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 종가 마감했을 때 이때가 딱 30보다 작았으니까 이때 진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위에서 스트래터지 위에 컴말 하고요. 프로세스, 오더스, 온, 클로즈 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true로 넣어주면은 저장했을 때 자, 이렇게 진입하는 봉이 딱 종가 마감했을 때 진입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30보다 아래로 딱 내려간 그 봉에서 진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봉이 지나고 나서 자,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RSI가 둘 다 70을 넘었어요. 리플의 차트,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차트의 RSI도 70을 넘고 비트코인 차트의 RSI도 70보다 큰 순간입니다. 둘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라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검증했을 때 잘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한번 전략 테스터에 가서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테스팅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우리가 여기 설정을 눌러서 자본금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초기 자본금이 지금 100만으로 돼 있죠. 100만으로 돼 있는데 혹시 100만 달러가 있으신 분들은 이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자, 100만 달러가 아니라 내가 좀 투자할 금액과 비슷하게 맞춰보고 싶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한번 진입할 때 1000달러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000을 넣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오더 사이즈 같은 경우는 1계약으로 기본으로 돼 있는데 이 1계약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 한 개를 사는 겁니다. 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비트코인 한 개를 1000달러로 살 수 없잖아요. 이것도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자기 자본 퍼센트로 바꿔준 다음에 이 자기 자본의 100%를 쓰는 걸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나의 자본금인 초기 자본금 1000달러 시작해서 전부 투자하고요. 만약에 돈을 따면은 또 전부 투자입니다. 복리식 투자죠. 근데 돈을 만약에 1000에서 800으로 잃었어요. 그럼 800 가지고 투자합니다. 잃으면 잃은 만큼 현실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장 백테스팅이 현실과 어울리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하면요. 우리의 이제 전략이 승률이 64%가 나오고 그리고 수익률이 30.76%가 나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차트를 추종했어요. 비트코인 차트를 추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차트를 변경하는 거에 부담받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ETHUSDT.P를 확인해서 했더니 자, 이번엔 이더리움 차트의 RSI와 비트코인 차트의 RSI를 둘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승률과 순익이 이렇게 나오죠.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차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비트코인 차트를 추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아싸리 미국 주식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 스파이 ETF를 썼어요. 스파이 ETF를 썼을 때 비트코인이랑 이 스파이의 RSI를 둘 다 보기로 한 겁니다. 둘 다 보기로 했더니 승률이 80% 나오고 순익이 14%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트를 돌아다니던 간에 그게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한국 코인이든 미국 코인이든 어디 코인이든 다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차트를 추종하면서 이 전략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유형으로 지금 해본 것은 현재 차트를 보면서도 다른 차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지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알트코인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하죠. 비트코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알트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거고요. 만약에 꼭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어떤 주식은 금을 추종합니다. 어떤 주식은 오일을 추종해요. 이렇게 각각 주식마다 추종하는 차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체크할 때 이 첫 번째 유형의 방식을 구현하면은 좀 더 도움되는 전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잘 봤으니까요. 이번엔 두 번째 유형으로 오로지 다른 차트만 추종하는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 전략은 살려두면서 새로운 전략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여기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다른 이름으로 스크립트 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면요. 우리가 카피본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 소스 코드 그대로 카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카피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워주고 다른 차트 오직 추종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1버전으로 시작하는 카피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름도 제가 오직 추종으로 좀 바꿔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이 첫 번째 유형을 두 번째 유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유형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차트만 오직 추종하는 전략이죠. 자, 이런 걸 왜 쓰나요? 자, 다른 차트만 추종할 거 왜 굳이 쓰냐? 그냥 다른 차트로 가면 되지. 자, 그런데 이걸 왜 쓰냐면요.
자, 제가 질문 진짜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도강님, 저는 바이비트나 비트겟 거래소를 씁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을 거래할 건데 신호는요, 바이낸스 비트코인 가지고 하고 싶어요. 바이낸스 비트코인 신호가 더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놈의 이 마이너 거래소는 내가 못 믿겠수다. 이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국 거래소에서 받아오는 데이터, 미국은 미국 거래소에서 받아오는 데이터가 중앙에서 다 관리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코인류들은요, 거래소마다 전부 차트가 다릅니다. 차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한 거래소일수록 바이낸스 거래소가 더 신뢰도가 높게 느껴져요. 마이너한 거래소는 이 차트가 비트코인의 원래 그 움직임보다 조금은 변동성이 낮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차트만 오직 추종하는 경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차트를 추종하는 이 신호 있죠? 이 신호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즈롱2가 그 신호였죠. 바이낸스의 이즈롱 신호가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전부 지워줍니다. 그럼 이즈롱2만 본다는 거는 바이낸스의 신호만 보겠다. 즉 우리가 원하는 다른 차트만 오직 추종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롱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도 있겠죠. 매도하기 위한 조건도 예전에는 이즈롱 클로즈와 이즈롱 클로즈 2 둘 다 봤는데 이번에는 이즈롱 클로즈 2만 보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선물의 신호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원하던 그 목적, 다른 차트만 오직 추종한다는 이 목적을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네, 저장이 완료가 되면은 차트에 넣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던 게 다른 차트를 현재 차트와 같이 확인하고 진입하는 거였다면은 이 밑에 있는 것은 다른 차트만 오직 추종하는, 저는 비트코인이었죠. 비트코인만 추종하는 전략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전략은 잠시 우리가 지울게요. 여기 없애기 버튼을 눌러서 없애준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만약에 차트를 비트코인으로 넘어갔는데, 자, 바이낸스가 아니라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가 비트겟이라고 한다면 비트겟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트겟으로 넘어갔을 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겟과 바이낸스의 RSI가 둘 다 정말 비슷하죠. 같은 비트코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슷하지만 곳곳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몇 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전략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비트코인 신호 기준으로 진입하고 종료하는 게 잘 표시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했다는 거는 비트코인 바이낸스 신호가 RSI가 30보다 작다라는 게 감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롱을 진입하고 이제 RSI가 70을 넘은 순간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바이낸스에서 넘었다라고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동 매매할 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신호를 끌고 와서 이것을 시그널로 사용하면서 진입과 종료는 비트겟에서 하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겟이니까요. 이 비트겟 차트에서 이렇게 얼러트를 추가하면은 이 얼러트를 추가하면서 우리가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바이낸스 신호 가지고 비트겟을 통해 매매까지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엔트리와 클로즈는 내가 거래하고 싶은 거래소에서 하는 거죠. 비트겟에서 하면서 신호 자체는 바이낸스 것을 끌어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차트를 같이 참고하여서 예를 들면 동시에 두 개의 차트를 추종하면서 거래하는 전략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배운 것처럼 오로지 다른 차트만 참고해서 진입하는 그리고 매도하는 전략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완전 심화적인 내용까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전략 스크립트 제대로 배워보기 시리즈를 74강부터 79강까지 무려 6강 동안 완전히 정복하는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장도강 채널에 가입을 눌러서 골드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은 이 전략 스크립트 제대로 배워보기가 무제한 무료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강의를 꼭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